전화기 벨소리가 이렇게까지 낯설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30년 넘게 대학 강단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논문 발표와 학회 활동에 바쁘게 살아온 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어쩌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가 맞이한 현실은 조용한 단절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미팅과 강해, 연구실 회의로 바빴던 그에게 은퇴는 마치 사회에서 조용히 삭제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지금 나의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하지만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요? 60세를 넘긴 지금, 당신은 과연 얼마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시작이다. 그러나 현실은 은퇴는 단절이다라는 말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고립감, 정체성 상실, 그리고 경제적 정신적 준비 부족으로 힘들어지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또 다른 인생의 입구다. 대부분의 직장인, 특히 오랜 시간 전문직에서 일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고요한 휴식 혹은 여유로운 보상처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특히 교수, 교사, 공무원, 연구직 등 소위 안정적인 전문직 퇴직자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1.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상실의 벽에 부딪힌 전직 교수 이야기. 사례 1. 60세 명예퇴직한 철학과 교수 이준호 씨. 이준호 교수는 서울의 국립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수업 중 철학자 칸트를 수십 번 인용하며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에 대해 강의했죠. 은퇴 직전까지도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원로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첫 달,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존재감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닫은 뒤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동료 교수들도 각자의 생활로 바빴고 강단에서 내려온 그에겐 더 이상 연결된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교훈, 정체성을 직업에만 의존하면 직업이 사라진 순간 삶의 방향도 흔들립니다. 은퇴 후에도 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 취미, 대안적 활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은퇴 후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사례 2. 61세 명예퇴직 후 전원 생활을 시도한 생물학 교수 김영숙 씨. 김영숙 씨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강원도 농촌으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 긴 시간이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강의할 땐 스문의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혼자 마을, 도서관 봉사를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정서 차이로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무작정 시도했던 전원 생활은 허무하게 끝났고 돌아온 서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일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허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 없는 삶이 아니라 일이 없는 대신 새로운 목적이 있는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3. 연금은 예상보다 적었고 생활비는 예상보다 많았다. 사례 3. 62세 은퇴 후 대학 출강 중단한 전 기계공학 교수 박정민 씨. 박정민 교수는 퇴직 후에도 대학 외래 강사로 소규모 강의를 이어가며 소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강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무소득 상태가 됐고 생활비는 그대로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아닌 사립대 교수였던 그는 연금 수령액도 크지 않았고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로 퇴직금은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후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라인에서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며 소소한 수입을 벌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 격차와 디지털 적응력 부족으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물가 상승 등은 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노후 소득원을 미리 다각화하고 은퇴 전에 소득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할 또 하나의 삶. 교수라는 직업은 한 사회의 지성인으로 존경받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는 직군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을 보면 그 누구라도 은퇴 후에는 고립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때로는 잔인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꾸준히 만들어두세요. 동호회, 봉사, 지역 커뮤니티 등은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기 역할과 의미 재설정하기. 나의 일이 사라진 후에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글쓰기, 상담, 강의, 소규모 창업 등으로 제2의 정체성을 설정하세요. 현실적인 재무 계획 세우기. 연금과 퇴직금 외에도 부업, 투자,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고 소비 구조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출은 줄어든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마무리하며 30년간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을 가르친 교수조차 은퇴 후 단 하루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직업과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은퇴 후의 삶이 외롭고 막막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인생 2막의 설계를 시작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첫 질문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은퇴 후 단 하루도 연락 오는 이 없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을 교단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교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학생과 동료, 학회와 연구로 빽빽했던 그 삶은 퇴직을 기점으로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사회적 존재감을 리모컨으로 음소거 버튼을 눌러버린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이건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사회적 사망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겪는 가장 큰 세 가지 충격. 1.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 사회적 고립. 직장인 시절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 전화, 회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모든 연결이 끊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심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의 뿌리를 흔드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미국 노인의학 저널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따르면 은퇴 후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 정체성 상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교수, 부장님, 팀장, 원장님 등 직함으로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직함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은퇴자가 이 시기에 의욕 상실, 자존감 저하, 자기 혐오까지 겪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전문직일수록 충격은 더 큽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사회활동에서 멀어지고 결국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3. 경제적 현실. 기대보다 적은 연금. 늘어나는 지출. 난 교수니까 연금은 충분할 거야. 이건 착각입니다. 사립대 교수는 국민연금 혹은 학교 자체 퇴직연금 외에 별도 소득원이 없다면 수령액이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도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 건강검진, 의료비, 차량 유지, 통신비, 공과금, 예기치 못한 가족 간 경조사. 오히려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거나 늘어납니다. 이때 대책 없이 퇴직금을 쓰기 시작하면 12년 만에 바닥이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일 없는 삶이 아닌 새로운 역할 있는 삶을 설계하라. 직장을 떠났다고 해서 일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의미를 위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서전 쓰기, 온라인 강의 제작, 지역 커뮤니티, 멘토 활동, 대학 외래 강의나 평생교육원 참여, 유튜브 채널, 블로그 운영, 책, 모임이나 독서 토론 진행, 이런 활동들이 바로 제2의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다. 이 감정이 노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2. 사회적 연결을 직장 외에서 다시 만들어라. 직장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직장을 떠나는 순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부터 직장 밖 인간관계를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골프, 등산, 걷기 모임, 독서 동아리, 사진 동호회, 자원봉사, 마을 커뮤니티, 종교활동, 취미 클래스, 이런 활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3. 은퇴 후 수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연금만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노후 수입원 다변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나는 소형 부동산 확보, ETF, 배당주, 리츠 등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 디지털 자산 구축, 파트타임, 자문활동, 컨설팅, 이런 포트폴리오는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언제든 나에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은 은퇴 후 자존감 유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 팁 은퇴 준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은퇴 준비는 어차피 몇 년 남았으니까 하는 식으로 미루는 일이 아닙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50세부터는 은퇴 후 삶의 모의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퇴근 후 여유, 시간에 글을 써보기, 주말에 취미를 수익화해보기, 소득 없이 한 달 지출 시뮬레이션 해보기, 새로운 커뮤니티에 나가보고 어색함을 느껴보기, 이런 과정들을 12년간 차근차근 거치면 은퇴 후 적응력이 전혀 다릅니다. 은퇴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충분히 리허설할 수 있는 사건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30년을 교단에서 헌신한 교수님이 은퇴 후 단 하루도 연락이 없었다는 현실. 그건 그분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로서 사는 삶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시작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연습하고, 구축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조금 더 단단히 그리고 당당하게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